아우디의 창업자 아우구스트 호르이는 벤츠 공장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호르이는 취업 후 3년 만에 퇴사를 하고 본인의 이름을 딴 자동차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본인의 회사에서 나와 또 다른 자동차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이때 라틴어에 능통한 지인이 새로운 회사의 사명을 제안합니다. 호르이의 뜻인 듣다를 라틴어로 번역한 아우디라는 명칭으로 말이죠. 결국 호르이는 1910년에 우리에게 익숙한 지금의 아우디를 설립하게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운영의 난항을 겪은 아우디는 1958년에 다임러 벤츠에 인수된 후 6년 뒤인 1964년 폭스바겐에 다시 인수되면서 현재 아우디의 브랜드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후 아우디는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슬로건으로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바꾼 세계 최초의 승용 4륜구동 시스템 꽈트로를 만든 회사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었죠. 이러한 회사가 이제는 전동화로 또 다른 발전을 하고자 합니다. 아우디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 Q4 e-tron이 그 혁신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 류종원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류빌리티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촬영할 때 혼자 한다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같이 할 사람이 생겨서 너무 기대되고 좋은데요. 누구냐 하면 바로 저희 3프로TV 취재팀의 막내 기자인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재팀 막내 기자 한지원입니다. 지원씨, 이거 오니까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밖에 나오니까? 네, 저는 사무실보다 밖에 나오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좋은 분위기에 맞는 차량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엄청나게 고급 차량인 BMW의 i7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브랜드이면서 조금 더 다른 성격을 가진 전기차를 한번 갖고 왔는데, 뭔지 아세요? Q4 e-tron. 너무 잘하시는데, 네. 아우디 Q4 e-tron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별명이 비운의 전기차였어요. 왠지 아세요? 저 보조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죠. 네. 작년에 좀 인증 과정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으면서 보조금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보조금 받게 됐거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아우디 차량이 보통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1억 당연히 넘지 않을까요? 그쵸, 1억이 넘는 차량도 있어요. 근데 싼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한 5천만 원대, 6천만 원대 차량이 있는데, Q4 e-tron은 SUV인데 5천만 원대에 살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차를 알아보면서 네. 아우디를, 그것도 전기차를 5천만 원대 사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느꼈고, 그쵸.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잘 빠져가지고 저 굉장히 사고 싶더라고요. 사고 싶어졌어요? 네. 여심을 잡았다면 아우디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오늘은 이 Q4 e-tron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선배가 생각하기에 Q4 e-tron이라는 차량이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Q4 e-tron은 아우디에서 만든 엔트리급 전기차인데요. MEB 플랫폼이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 차량이고요. 1회 충전 시 최대 411km를 갈 수 있는, 어쩌면 약간 장거리형 전기차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보조금 혜택 때문인 것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지난해 2020년과 2023년에 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역시 보조금과 주행거리예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포트백 모델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SUV 모델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은 역시 주행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주행거리가 늘어났다는 거는 네네. 보조금 혜택을 빼고 이제 판매 가격을 치면은 네. 좀 늘어났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가격 변화가 사실 있었고요.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97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200만 원이 올라서 6,17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스포트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37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똑같이 200만 원이 올라서 6,570만 원부터 지금 가격이 시작됩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이제 e-tron은 6,870만 원, 네. 그리고 스포트백은 7,27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잘 알고 있네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한 것 좀, 같은데? 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사고 싶어가지고 네, 공부를 많이 했었죠. 이게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이 올랐음에도 왜 더 좋아졌냐면은, SUV 모델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조금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200만 원이 올랐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을 최대 301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100만 원 넘게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작년 판매 가격을 보면 5,970만 원부터 살 수가 있었어요. 보조금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면은 5,87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뭐 100만 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생겼죠. 그러면 총 보조금 총 합치면은 한 3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국고 보조금은 이제 238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서울시 기준으로는 63만 원의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합치면은 301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기차 보조금 많이 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경남 거창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외가댁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오. 이게 그렇게 하면 한 5,5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더라고요. 5,500만 원이면 진짜 싸다.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진짜 자기가 사면은 네. 가가지고 사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하게 돼요. 내가 이트론을 Q4 이트론을 5천만 원대 싼 거 같기도 하고 비싼 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동급 차량들이랑 비교를 많이 해보잖아요.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동급 프리미엄 엔트리 전기차 중에서 5천만 원대 살 수 있는 차는 Q4 이트론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Q4 이트론이 또 그중에 제일 크잖아요. 맞아, 제일 커요. 경쟁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BMW iX1이라는 모델이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EQA, 뭐 볼보의 XC40 리차지가 있고 국내 차량 중에서도 제네시스의 GV60 같은 경우에는 동급 엔트리 전기차거든요. 근데 그 차량들이 전부 다 보조금을 받아도 6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실제로 5천만 원대는 Q4 이트론 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혹하는데요. 그쵸.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사실 고급 브랜드예요. 독일 차량 중에서도 벤츠, BMW와 함께 독삼사로 불리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근데 제네시스도 프리미엄이긴 하지만 약간 국산차고 왠지 약간 마음이 조금 나는 네. 그래도 국산보다는 외제차 수입을 가고 사고 싶어. 싶고. 그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더 비싸서 못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 사실 약간 이 차를 보고 혹했던 이유가 네. 저희 나이 뭐 2030 또래에는 국산차를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외제차를 탈 기회도 없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살 생각도 엄두도 못 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는 5천만 원대니까 좀 나도 뭐 활부해가지고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게 하는 차량인 것 같아요. 카푸어의 길로 가시는 Q4 이트론이 전장이 4,590 정도가 되거든요. 4,590이면은 준중형보다는 조금 큰 편이고 중형차보다는 조금 작은 편인데 경쟁 모델 중에 제일 큰 게 제네시스 GV60이에요. 이 차량이 전장이 4,515 정도 되고 대부분의 경쟁 모델들은 4,400대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량들보다 거의 20cm 가까이 차량이 크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뭐 이 차의 크기적인 경쟁력은 뭐 말할 바 없이 좋은 거죠. 뭐 엔트리급 차량이라고 하면은 그 테슬라의 모델 Y랑 네. 비교를 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교 안 할 수가 없죠. 네, 모델 근데 Y. 사실 저는 그 테슬라는 프리미엄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우디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테슬라가 대중 브랜드도 아니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니 약간 니치 마켓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차랑 비교를 어느 정도 많이들 해요. 근데 아우디라든지 벤츠랑 비교를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아직까지 없지 않지 않나. 그리고 요즘 네. 또 테슬라 뭐 가격이나 정책도 그쵸.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얘기도 좀 많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Q4 이트론에는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Q4 이트론은 세계 최고의 배터리. LG 엔솔. 네, LG 엔솔이 들어갑니다. 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배터리, 파우치형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 82kW라는 대용량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만큼 용량이 커지면은 이 배터리를 어떻게 뭐 매니징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이런 BMS 관련해가지고 국내 기업들이랑 많이 좀 교류를 해서 기술력이 괜찮고 제가 이번에 타보니까 사실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어떤 측면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주행거리가 411km 간다고 했잖아요. 네. 411km 아니에요. 한 500km 넘게 갈 것 같아, 진짜. 이 차량의 이제 공인 인증은 4.7km/kWh예요. 근데 아까 보셨죠? 7km 나온 거 네. 보셨죠? 이게 약간 공이 인증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훨씬 많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인증을 할 때는 제일 가혹한 환경 그리고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값을 나누는 거라서 조금 실제 주행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인증이 잘못됐다, 너무 가혹하다, 뭐 실제랑 다르다, 막 이런 말이 많은데 사실은 국내가 굉장히 가혹한 건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정확해요. 오. 제일 정확하게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량으로 가면 500km, 600km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국내로 들어오면은 한 70% 정도밖에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타보면은 더 좋은 거 더 좋게 나오고 그리고 그 정도 이제 가혹한 최악의 상황에 맞게 인증을 해 놔야지만 사람들이 탈 때도 거기에 맞춰서 주행 플랜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동급 차량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뭐 배터리나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우수한 편인가요?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차량이 제일 많기도 하고요. 근데 배터리 용량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보통 이제 77에서 80 사이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제네시스 GV60이 가장 멀리 가기는 합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 최대 451km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차량들 뭐 볼보 XC40 리차지라든지 iX1, EQA 같은 경우에는 300km대의 차량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격 비교를 해보면은 아우디 Q4가 좀 월등하게 앞서 있어요. 제가 그 표를 잠깐 보면은 GV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급 모델로 봤을 때 그 Q4 e-tron의 SUV 모델은 6,170만 원이고요. GV60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 6,493만 원입니다. 그리고 XC40 리차지가 6,388만 원이고 BMW iX1이 6,710만 원, EQA가 6,750만 원. 점점 높아지죠, 가격이. SUV 모델 그 Q4 SUV 모델과 벤츠 EQA를 비교를 하면 거의 6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6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은 보조금으로도 갭을 메울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고 또 차량도 크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한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GV60도 물론 좋은 차지만 네네. GV60을 이제 풀옵션 뭐 다 하면은 7천만 원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넘죠. 그런 걸 치면은 아우디가 훨씬 좀 싼 편에 속하니까. 네, 많이 비교들을 하시는 게 사실 스포트백 모델이랑 네. GV60을 비교를 좀 많이 하세요. 그 GV60도 전형적인 SUV라기보다는 약간은 해치백스러운 SUV고 스포트백처럼 끝이 조금 이렇게 쿠페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Q4 e-tron 스포트백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쿠페 형식 차량이잖아요. 맞아요. 디자인도 좀 비슷해요.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향점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차량이 지금 기본 모델 같은 게 6,570만 원,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으로 가게 되면은 7,270만 원이긴 한데 보조금을 받으면은 6,000 초반 그리고 이제 6,000 후반에 살 수가 있잖아요. 브랜드에서 갖고 오는 그런 강점이 또 아우디가 제네시스보다는 아직은 조금 높은 브랜드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값으로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 않죠. 저는 사실 이게 전기차라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게 요즘 그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좀 약간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보험료나 수리비 측면에서도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유지비도 있죠. 아, 그쵸, 그쵸.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 같은 젊은 친구가 사기에도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게 되게 장단이 있습니다, 사실. 보험료라든지 수리비는 사실은 전기차가 아직 조금 비싸요. 전기차가 부품이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값이 비싸거든요. 부품값이 비싸면 수리비가 비싸지고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요. 내연기관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 비싸기는 한데 대신에 유지비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동급의 휘발유 차량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면 한 달에 내가 주유를 50만 원치 넣었어. 그럴 경우에는 충전을 이걸 하고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10만 원 정도면 돼요. 급속 충전기를 사용을 하면은 사실은 그래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요즘 집밥이라고 부르는 이제 가정용 충전기가 많거든요. 또 완속 충전기도 많고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밤에 이제 심야 전기를 활용을 하면 거의 전기료가 80에서 90%까지 할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한 달에 제가 주변에 들어봐도 전기차를 타다가 다시 내연기관으로 못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지비 때문이에요. 이게 기름값이 갖고 오는 그런 부담감이 확 줄게 되니까 거기서 부담감이 줄고 또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엔진오일 같은 그런 오일류를 교환할 게 많지가 않거든요. 부속품을 가는 것도 적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굉장히 많이 밟잖아요. 네. 근데 브레이크에 대한 그런 소모도 전기차는 굉장히 적어요. 내연기관 차량은 브레이크가 모든 걸 잡아줘야 돼요.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바퀴 안에 보면은 브레이크가 있고 브레이크 안쪽 부분에 회생제동 장치라고 하는 그런 모터를 활용한 제동 장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그 브레이크를 잡을 때 그 마찰력, 그 힘을 전력으로 바꿔줘요. 전기로 바꿔서 차량을 충전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전기차 타면은 웬만큼에서는 브레이크를 쓸 일이 많지가 않아요. 아우디 Q4 e-tron 같은 경우에는 그 G라고 하는 그 중력값이 있는데 0.3G 이상의 그런 브레이크 압력을 줘야지만 브레이크가 작용을 하고, 그 전에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차가 서잖아요. 브레이크 때문에 서는 게 아니고 회생제동 장치 때문에 서는 거예요. 하이브리드에도 많이 달려 있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게 진짜 친환경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진짜. 근데 저는 전기차 이거 전용 플랫폼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MEB 플랫폼이 있고 PPA 플랫폼이라는 네, 게 또 있죠. 있고, 근데 저 이 Q4 e-tron은 MEB 플랫폼을 사용한다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저희가 경쟁 모델 여러 가지 네.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차량은 Q4 e-tron이랑 제네시스 GV60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차량의 이제 주행거리가 400km가 넘게 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뭐 볼보 XC40 리차지라든지 뭐 BMW iX1, 벤츠의 EQA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동일한 모델을 갖고 있는 차량의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내연기관 플랫폼에 배터리를 넣고 전기 모터를 넣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개조형 전기차거든요.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무엇보다도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전선입니다. 차 하나 안에는 보통 뭐 3km 정도의 전선이 들어가거든요. 그 전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고, 일반 플랫폼은 그게 안 돼 있어요. 플랫폼 자체의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도 많이 못 싣고 주행거리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승차감도 그 전기차가 워낙 뭐 승차감이 무겁다 뭐 이렇게 네.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맞아요. 배터리가 엄청 무거워요. 사실 이 정도 준중형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1600kg 정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차량들 보면 거의 2톤이거든요. 2톤이면은 뭐 예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에쿠스 아니면 뭐 엄청나게 큰 SUV 차량들, 그런 차량들이 이제 2톤 정도 나갔는데, 전기차는 이렇게 작아도 2톤이에요. 무게가 무거우면은 주행 안정성도 조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좀 단단하게 만들고 하드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승차감이 안 좋아져요. 사실 요즘 택시가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택시 승객들의 지금 불편함을 엄청 호소하고 있는 게 어지러워요. 승차감이 불편해요. 딱딱해요.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 예전 플랫폼을 활용한 차량들이 좀 심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차량 자체가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이제 운전 방식도 조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회생제동 장치가 어떻게 보면은 그 브레이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울컥울컥 거리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밟아줘야 되고, 뗄 때도 조금 더 부드럽게 떼야 되고, 약간 이런 스킬적인 부분이 필요했는데, 글쎄요, 뭐 택시기사분들이 워낙 운전의 달인들이시긴 하지만 LPG 차량, 내연기관 차량을 워낙 오래 모셨잖아요. 근데 그 운전 방식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뒷좌석, 특히나 앞에 앉아있을 때보다 뒤에 앉아있을 때 그 충격이 훨씬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좀 승객들이 그런 부분을 호소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이 Q4 e-tron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확실히. 네. 선배도 못 느끼셨죠? 저는 사실 운전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못 느껴요. 근데 보통 동승자들이 야, 이 차 승차감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차가 많지가 않거든요. 정말 비싼 차들 말고는. 이 차는 타고 아까 지원님이 네. 저는 이 차 전기차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면 사실 승차감적인 세팅에서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MEB 플랫폼을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따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이거에 더 좋은 특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MQB라고 하는 기존의 폭스바겐의 그런 모듈형 플랫폼이 있었어요. 내연기관 차량에. 이 MQB 플랫폼을 가지고 폭스바겐, 아우디, 뭐 스코다, 다른 여러 가지 브랜드의 차량을 만들었는데, 이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온 게 MEB 플랫폼이고, 물론 MQB랑은 다른데 MEB 플랫폼은 역시 이제 아우디 Q4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ID4에도 들어가고요. 또 스코다라든지 뭐 다른 브랜드에도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MEB 플랫폼을 전용으로 만든 ID3, ID4, Q4 이 세 개 차량이 제일 먼저 만든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MEB 플랫폼이 근데 좀 한계가 있는 게 A8 같은 그런
대형 세단 그런 차에 쓰기에는 MEB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아우디 그리고 포르쉐 이 두 브랜드가 지금 PPE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네, 저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죠? 네. PPE 플랫폼에 대한 차량이 이번에 독일 미넨에서 열린 IAA 2023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차량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아우디 이 Q4의 형님격인 차량 Q6. Q6 이트론이 PPE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양산차가 될 거고, 포르쉐에서는 비슷한 급의 차량이죠. 마칸 EV라는 차량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차량도 지금 PPE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중대형급 차량들은 PPE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요. PPE 플랫폼이 P가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이 들어가는 그런 전기차 플랫폼이기 때문에 벤틀리 같은 초고가 차량에도 쓰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MEB도 있고 PPE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또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새롭게 또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SSP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SSP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MEB 플랫폼이랑 PPE 플랫폼에서 만든 차량을 다 만들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이 차량은 그러니까 소형부터 대형까지 그리고 이제 보급형 차량부터 벤틀리 같은 고급 차량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걸로 이제 SSP 플랫폼에 대한 차량이 아마 한 5년에서 6년 안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럼 그러면은 뭐 따로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도 없고 네, 더 좋겠네요. 더 좋죠.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거는 제 뇌피셜이기도 하고 네. 취재를 하면서 들은 내용이기도 한데, PPE 플랫폼은 아마 좀 살려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PPE는 조금 고성능 차량 그리고 완전 고급 차량으로 지금 전용으로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쉽게 버리지 못할 거예요. 한동안 또 같이 가다가 나중에 이제 SSP 플랫폼도 조금 더 보완이 되면은 그때 아마 궁극적으로 이제 PPE가 없어지고 하나의 SSP로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아까 LG 엔솔 배터리를 지금 사용한다고 했는데 네. 좀 LG 엔솔 배터리만의 이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요즘 LFP 배터리랑 NCM 배터리라고 하는 3원계 배터리 이야기 좀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3프로에서 네. 선배가 많이 나와서 얘기하시기도 했고 네, 제가 네, 이야기 많이 했죠. 네. 네. 배터리가 좀 그런 케미칼적인 차이점에서 오는 성능 차이가 있는데, 보통 중국 배터리들은 LFP라고 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그 배터리들은 값이 엄청 저렴합니다. 공급 가격이 거의 NCM 배터리의 절반 가까이 낮게 공급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테슬라 지금 모델 네. Y에 들어가는 거죠? 모델 Y도 들어가고 작년에 출시했던 모델 3에도 들어가고 있어요. LFP 배터리는 싼데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주행거리가 조금 짧아요. 왜냐면 케미칼적인 특성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 그런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작년에 출시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을 한번 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평소 때 한 400km 넘게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겨울이 되면은 200 중반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이거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네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나는 400km 전기차를 샀는데 250밖에 못 간다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LFP라고 하는 그런 케미칼적인 특성 때문이고, 근데 반면에 이제 지금 이 이트론에 들어가 있는 NCM 배터리는 조금 비쌉니다, 사실. 고급 배터리예요. 그리고 특히나 파우치형 배터리들이 조금 더 고급이에요. 이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굉장히 좀 고급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조금 더 비싼 배터리인 대신에 하이니켈 배터리이고, 그런 만큼 출력도 많이 낼 수 있고 주행거리도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LG 엔솔이 그런 이제 3원계 배터리 쪽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아까 제가 왜 최고의 배터리라고 했냐면은 이 배터리 성능이랑 그리고 이제 전력 시스템의 그런 궁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우디가 그걸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보통 충전 속도가 얼만큼 빠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충전 속도가 135kWh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1시간 동안에 135kW의 전력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굉장히 지금 빨라요. 요즘 보면은 그 초급속 충전기 350kW, 250kW 이런 충전기들도 있거든요. 만약 그걸로 받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지금 충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135만 대도 사실 30분이면 이 차를 거의 다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완속 충전을 하면은 훨씬 네. 더 많이 걸리겠죠? 완속 충전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사실 11kW 정도의 속도를 나는데 11kW도 사실 느린 게 아니에요.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1시간 동안에 11kW를 받아요. 그러면 이 차량이 아까 82kW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7시간 반 정도면은
완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실 퇴근해서 뭐 집 아파트에다가 이제 꽂고 주차장에 충전하고 그렇죠. 뭐 이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 충분히 이제 100% 충전이 돼 있는. 당연하죠.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잘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그쵸. 집에 가면 바로 꼽잖아요. 그렇죠. 꼽아놓고 어디 내가 정착만 해도 바로 충전기를 꽂아놓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예전에 주유할 때처럼 빨간불이 들어와야지만 주유소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전자기기 다루듯이 뭐 조금 지금 안 쓰니까 충전해볼까 하면서 충전을 하면서 쓰는 게 사실 전기차거든요. 초반에 많은 분들이 전기차의 그런 주행거리라든지 충전의 불편함 때문에 많이 꺼려 했다가 한번 타본 분들이 못 돌아가는 이유가 생각보다 안 불편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아파트에 지금 의무화를 시키고 있어요.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적의 5%를 전기차 충전기를 깔아야 돼요. 지금 연식 변경이 일어나면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디자인은 사실 달라진 걸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휠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휠이 스포티백과 이트론 20인치 같은 사이즈인데 약간 그 스포티백이 휠이 조금 더 커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디자인적으로 살짝 커 보이고. 저는 사실 SUV는 19인치고 지금 스포트백은 20인치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둘 다 같은 사이즈예요. 같은 20인치예요? 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더 뛰어나거나 이런 건 없고 단지 이제 스포티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좀 휠을 꺾어서 디자인한 것 같아요. 딱 보면은 SUV 모델에 장착된 휠을 보면 약간 안정감이 있고 네. 스포트백에 장착된 휠을 보면은 확실히 좀 뭔가 역동적인 느낌? 빨리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진짜. 사실 이 스포티백과 이트론 그냥 SUV 차이를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뒤에 뚜껑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 모습이. 지붕에 네. 흐르는 그 라인이 다르죠. 네. 선배는 어떤 거를 더 선호하세요? 저는 사실 약간 이런 역동적인 느낌, 네.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스포트백이 사실 조금 더 제 취향이긴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SUV 이트론 이게 더 네. 좋아 보였거든요. 왜 그래요? 근데 저는 뭔가 이 약간 스포티백이 이제 스포티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은 네. 저는 약간 뚜껑이 약간 뒤에 내려간 게 네. 옛날에 그 딱정벌레 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비트. 네, 약간 그런 느낌 들어서 조금 올드해 보이는 게 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요즘 SUV 가지고 차박도 많이 하고 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뒤에 이렇게 뚜껑이 좀 크게 공간이 있는 게 어.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뒷좌석에 좀 많이 타다 보니까 네. 뒷좌석에 딱 타면은 이제 위에 천고도 약간 조금 신경이 쓰이니까 그쵸, 헤드룸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SUV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두 차량이 비슷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1640mm고 이 스포트백은 1620mm예요. 조금 더 낮아요, 실제로. 그 실내 공간도 타보면은 말씀하셨듯이 머리 공간이 조금 네. 더 많이 남거든요, SUV가. 그래서 앉은 키 큰 분들은 싫어합니다. 직접 뒷좌석에 한번 타보니까 네. 약간 뒷좌석이 조금 올라와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SUV 차량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뒤쪽에 있어요. 아우디는 원래 전륜 구동을 많이 만들던 차량 브랜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MEB 플랫폼은 후륜으로 움직이는 차량이다 보니까 모터가 뒤에 있고 그런 만큼 조금 올라갈 뒷좌석에 수밖에 없구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저는 더욱더 이 SUV 로? 이트론을 네. 사실 저도 마음은 스포트백이지만 만약에 산다면 SUV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저는 두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네, 뒷좌석에 이제 항상 애들이 타야 되고 트렁크가 또 넓어야 돼요. 그렇죠. 두 차량이 뭐 재원상으로는 트렁크가 같다고는 하는데 사이즈가 같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스포트백 모델보다는 SUV 모델이 조금 더 공간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물건을 넣어보니까 위가 좀 높잖아요. 저는 뭐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가끔씩 뭐 캠핑을 가면은 뭐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못 고르겠어요. 너무 둘 다 좋아. 저는 그 가운데 이렇게 딱 접힐 수 있는 게 네. 굉장히 좋았거든요. 스키스로 하는 네, 맞아. 뭐 보드나 이런 거 타기에도 굉장히 좋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이제 친구들이 다 뭐 자취하고 이러면 자취방 네. 가끔 이사 같이 시켜준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 긴 거울 같은 거 네. 그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앞자리까지 이렇게 나와서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이게 딱 폴딩이 가운데만 딱 접히다 보니까 딱 가운데 해가지고 뭐 그런 점도 되게 좋고 되게 맞다.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 이게 사실 국산차가 그게 좀 되게
인색하거든요. 네, 맞아요. 보통 차량이 뒷좌석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6대4 폴딩이 많고 4대2대4 폴딩은 사실은 국내에서는 많이 보기가 힘든데 네. 이 차량은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서핑을 좋아하는데 서핑보드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 이제 보드를 넣을 때는 그런 기능이 진짜 완전 필요하거든요. 또 겨울에 스키 타러 갈 때도 그쵸. 그렇고. 근데 국산 차를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하나를 다 접어야 돼요. 그러면 자리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간에 딱 조그만한 부분만 그쵸. 홀딩 돼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SUV랑 스포츠백이랑 또 다른 점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뭔지 좀 아세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죠. 네. 제가 살펴보니까 두 차량의 휠도 다르고요. 시트가 다릅니다. 아, 이제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백 모델은 이제 세미 딱 스포츠 잡혀있죠. 버킷 시트. 그렇죠. 아, 약간 스포츠카에서 많이 봤던 그런 허리를 딱 잡아주는 그런 시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 맞아요. SUV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으로 그런 시트, 일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 두 차량의 성격이 그만큼 이 차는 조금 더 편안한 차량, 이 차는 조금 역동적인 차량이라는 그런 포지셔닝 때문에 한 게 아닐까. 아우디라고 하면은 사실 조명 가게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조명 가게죠. 근데 저 이거 약간 비웃을 게 아닌 게 네. 확실히 조명을 되게 잘 뽑아서 조명 가게라는 그런 명칭이 되게 걸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우디가 사실은 조명 가게라는 이름을 달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조명에 진짜 진심이고 이게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요즘 LED 헤드램프를 굉장히 네. 많이 쓰잖아요. LED 헤드램프를 제일 먼저 쓴 곳이 바로 아우디예요. 최초의 수식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전에 지금 뭐 최초의 전륜구동 자동차도 만들었죠. 최초의 사륜구동 승용차도 만들었죠. 그리고 최초의 이런 LED 헤드램프도 썼고 그 최초의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많은 게 그 중에 하나가 또 LED 램프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차량이 4가지의 지금 매트릭스 헤드램프 기능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쵸? 되게 멋있더라고요. 예쁘죠? 네. 모양이 헤드램프가 뭐 똑같이 동그랗거나 뭐 길쭉하거나 이게 아니고 어떤 표정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데 정말 예뻐요. 이게 조명 어디서 공급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공급하죠? 삼성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오. 네. 이번에 최근에 IAA에서도 지금 LED 헤드램프, OLED 헤드램프를 굉장히 전시를 많이 했는데 아우디에는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제 국내 기업들이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배터리 LG 들어갔죠. 램프 삼성 들어갔죠. 이 정도면 한국차. 그리고 디자인 아까 말씀하실 때 되게 유려하잖아요. 네. 이게 왜 유려한지 알아요? 공기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란 말을 들었어요. 라운드인 부분이 많고 또 라인 들어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 이 차량이 사실은 그 폭스바겐의 ID4랑 형제 차량이거든요. 같은 플랫폼이고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고 비슷한 모양이기도 하고 크기도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달라요. ID4 같은 경우에는 각이 많지가 않고 그냥 매끈한 둥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와류가 생길 수도 있고 공기저항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 Q4는 자세히 보시면은 곳곳에 엣지가 있어요. 엣지가 있고 각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 각이 단순한 멋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을 방향을 만들어주는 공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Q4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 계수가 0.28cd 정도고 스포트백은 0.26cd예요. 0.26 28cd가 얼만큼 낮은 거냐 하면은 거의 예전에 포르쉐 같은 그런 스포츠카들 네. 낮고 날렵한 차들 네. 있잖아요. 그 차들이 보통 0.2 초반에서 중반 정도예요. ID4랑 네. Q4 e-tron을 좀 비교를 또 많이들 하세요. 사실 같은 그런 플랫폼이고 사실 껍데기만 다른 차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껍데기 안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브랜드가 달라요.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대중 브랜드와 네. 고급 브랜드. 비슷한 예를 봤을 때 뭐 현대차에 있는 아이오닉 5, 제네시스에 있는 GV60이 같은 EGMP 플랫폼에 같은 파워트레인에 오히려 아이오닉 5가 크기는 더 커요. 사실 비교하기 굉장히 좀 애매하겠네요. 비교 대상이라 하기에도 좀 뭐하고. 네. 약간 동급인데 이 차는 훨씬 크고 훨씬 좀 더 저렴하고 근데 사람들이 내가 돈이 있으면 그래도 아이오닉 5보다는 GV60을 사고 싶어라고 하는 게 브랜드가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Q4랑 ID4도 같아요. 이 차량도 같은 플랫폼이고 같은 비슷한 차량인데 굳이 내가 1,000만 원 넘게 돈을 주고 사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브랜드가 가져오는 그런 힘이 다르기 그쵸. 때문이죠. 그래도 아우디니까. 네. 흔히 우리나라에서 되게 좀 비아냥하는 말로도 많이 쓰는데 하차감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차를 내렸을 아. 때 그 기분. 폭스바겐에서 내리시겠습니까? 아우디에서 내리시겠습니까? 아우디가 확실히 네. 다른 브랜드 차량이지만 같은 차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다른 차량이고 타보면 그 디테일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훨씬 아우디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구나. 뭐 예를 들면은 에이다스 기능 같은 경우에도 Q4가 훨씬 더 섬세하게 맞춰져 있고 주행을 할 때 보면은 주행 그런 세팅 값도 훨씬 잘 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Q4를 되게 좀 비판할 때 중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트렁크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좀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대신 뒷트렁크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트렁크도 넓죠. 네. 그리고 안에 컵홀더 봤어요? 네. 컵홀더 곳곳에 있는 거고 저는 제일 놀란 게 컵홀더의 그 각도. 아, 딱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돼 있는. 네, 손쉽게 물컵이나 물통을 넣었다가 빼는 그 각도가 너무 불편하지 않고 너무 맞아요.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어쩌면은 프리미엄이라는 게 디테일에서 나온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표시가 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도.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점은 네. 그 뒷좌석을 딱 앉았는데 네. 이게 뒷 시트가 좀 직각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아, 조금 서 있죠. 네. 뒷좌석 같은 경우 네. 특히나 SUV는 시트 포지션이 높으니까 살짝 이렇게 뒤로 좀 네, 눕혀져야지 네. 편한데 서 있으면은 네, 장거리 네. 운행할 때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전 제일 크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좀 음향이 아, 약간 울림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작년 차는 그걸 더 많이 느꼈거든요. 아 2022년식에서 네. 근데 아까 타고 오니까 좀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된 거는 같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운드가 조금 개선이 됐어요. 아, 그래요? 전 그리고 그 드럼 브레이크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드럼 브레이크.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점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네. 드럼 브레이크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나요? 로터 방식의 디스크 브레이크가 나오기 전에 예전에 쓰던 방식이기도 하고 또 구식 기술이다 보니까 현재는 경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엄청나게 큰 트럭이라든지 이런 좀 부품값이 많이 안 들어가야 되는 차량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또 사실 드럼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싸고요. 드럼이 디스크에 비해서 많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성능적인 부분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드럼은 약간 이미지 자체가 옛날 거고 왠지 경차나 싼 차에 들어가는 거라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럼을 넣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이 차는 친환경 차잖아요. 아, 네. 디스크 브레이크는 디스크를 잡는 그 부분에서 분진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열려 있잖아요. 그럼 분진이 다 날아가죠, 공기 중으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환경 오염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장치를 많이 쓰다 보니까 회생제동 장치가 먼저 브레이크 대신 역할을 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번에 브레이크가 잡잖아요. 좋게 말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도 많이 안 쓰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기름을 안 쳐주게 되면 녹이 슬고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 생각보다 많이 안 길어지는 거예요. 그럴 거면 비싼 브레이크를 왜 써? 싼 브레이크를 써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이 착안을 해서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사가 있습니다. 많이들 타이어만 생각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 타이어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컨티넨탈이 사실은 세계 한 8위, 9위 정도 하는 탑 티어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예요. 그 회사가 2018년도 CES에서 먼저 보였던 건데 거기서 이제 친환경 차용 이제 전자식 드럼 브레이크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전기차 전용으로 드럼 브레이크의 그런 기존의 단점을 보완을 하고 내구성을 높이면서 담력을 높였어요. 그러면서 성능을 높이면서도 조금 고급스러움을 가미를 한 게 이 친환경 차용 드럼 브레이크입니다라고 그때 발표를 했고 폭스바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 절감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네. 드럼 브레이크가 디스크보다 싸단 말이죠. 그리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컨티넨탈과 이제 협업을 해서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 그게 이제 Q4 이트론 차량과 ID4에 들어갔던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5천만 원대 가격에 네. 이 Q4 이트론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가 절감이 됐으니까 가격도 낮아졌고 그럼에도 사실 아우디인데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드럼 브레이크를 꼭 썼어야만 했나 약간 이런 아쉬움은 사실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 아우디 Q4 이트론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우디 Q4 이트론은 사회 초년생이나 2030 세대 그들한테 걸맞는 프리미엄 전기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우디라는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 그러면서 5천만 원대라는 전기차로서는 조금 합리적인 가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과 그리고 또 이제 성능도 좋고요 멋있기도 하니까 딱 알맞는 엔트리급 프리미엄 차량 중에서 가장 좀 살만한 차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2030 뭐 솔로 싱글인 분들도 좋지만 네. 가족 젊은 부부들도 충분히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하고 국산차를 많이 타본 젊은 세대들이 한 번쯤 이제 외제차를 사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약간 좀 외제차를 타보고 싶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차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예쁘고 성능도 괜찮고 수입차면서 프리미엄이니까 제 생각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아우디 Q4 e-tron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샅샅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저는 기대되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충족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실제로 주변에 아우디 매장 가셔서 한번 시승을 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한번 타보시고 다른 차량과 비교도 해보시면은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저희가 말한 부분이 실제로는 어떤지도 한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또 구독자분들을 위한 또 새로운 이벤트도 마련했으니까 댓글 이벤트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는 3프로TV 류종은 기자였고요. 한주영 기자였습니다. 다음번 리뷰리티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